오늘 영상은 금값된 검은 반도체, 바로 김 관련주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김과 관련된 주식들이 오른 지 꽤 됐습니다. 이제 와서 뭐 이 관련주를 알려주냐? 그것이 아니죠. 제가 항상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장에는 선두주자가 있고 그리고 후발주자가 있습니다. 이 후발주자를 잘 찾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손쉬운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가 항상 달리는 말이 될 수 있는 선두기업과 그리고 이미 올랐던 기업, 이 섹터가 있다면 거기에서 후발주자로 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 관련주에서 그 후발주자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멤버십에서 또 높은 수익을 일주일간 인증을 해주셨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았죠. 유튜브 쇼핑몰과 관련됐던 카페24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알려드렸던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또 엊그제 알려드렸던 이 피부 미용기기도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수익 인증을 해주셨지만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일부만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선두주자와 후발주자 남들보다 미리 찾아서 또 좋은 수익 거두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이틀 전에 매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도 알려드렸던 후발주자들 중에서 이 화장품 원료 재료 후발주자와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 후발주자 업체로 알려드렸던 원료 업체 AS텍과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 APR과 이루다가 있었죠. 오늘 아주 큰 상승을 해주었고 나머지도 잘 올라 주었습니다. 관련된 주식들 계속적으로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금값된 검은 반도체 어느 정도냐? 이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을 1조 원을 달성을 했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자,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그동안 10년간 연평균 8%가 증가해서 이 수출 국가가 2010년,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64개국에서 지금 거의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김 이 규모는, 시장 규모는 한국이 70.6%로 압도적인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이 점유율 1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전 세계에서 김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판매 가능한 국가가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자, 한국, 이 중국, 일본이죠. 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인데, 이 한국은 특히나 다른 국가들 대비 얇기 조절이 가능한 국가가 현재 한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은 뭐 김이라는 반찬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국민의 어떤 반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만든 김은 전 세계에서 지금 K푸드 열풍을 타고 난리가 났는데, 맛도 그리고 얇기도 정말 음식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또한 한국 김이 수출되는 상위 5개국을 보면 또 앞에가 1등이 미국입니다. 야, 미국이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내줬다, 우리가 좀 미국한테 돈만 퍼부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많은 수출 부분에 있어서 미국 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야 확인을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어쨌든 미국한테 우리가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와 관련된 이득도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장품도 미국 향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김도 상위 5개국 중에 1등이 미국이에요. 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된 국가별 수출 실적 2월 누적까지를 보면 지금 미국의 물량이 29.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 1월, 2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김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내수 시장이 크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바로 비슷한 수치로 중국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태국이 조금 수치가 살짝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태국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금액 증감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인데, 자, 지금 이렇게 김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김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김 가격이 올라서 우리나라의 반찬 물가가 오르면, 밥상 물가가 오르면 뭐 서민들한테 좋지는 않지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김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30%나 인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원초 가격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역줄기 그대로인 거를 원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비싸진 이유가 뭐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서 채취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지역도 많이 좁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이 원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어떤 유통의 문제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기후변화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당장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양수산부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김이 수출액이 1조 원대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차후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 지금보다 10배입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요? 자, 어쨌든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들도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음식 맛을 보고 놀랐던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불닭볶음면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주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우상향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이 10억 달러의 수출을 맞추려면 생산량도 증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산량을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고작 3년 뒤에 실제로 2027년까지면은 3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번 4월 달에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7월 중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서 김 생산량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죠. 그래서 김 수출 수요를 대응하는 동시에 이걸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급이 수출하느라고 공급 부족하면 안 되고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은 아무래도 서민 물가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 생산량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부 지원이 이제 나오는 거고, 정부 지원을 이제 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식품 업계는 원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최근에 굉장히 잘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컨센을 확인하더라도 아직 제대로 된 발표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컨센을 아직 얘기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48.7%,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100%, 동원은 14.8%,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가격 인상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잘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 인상은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김 관련주는 좀 어떻게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동원,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한성기업, 풀무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처럼 이 원초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식장을 실내에서 직접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재배하는, 한국 최초로 바다가 아닌 실내에서 미역을 제조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규모는 크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좀 키워서 김을 좀 생산해가는 방향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기업들도 관련주로 이제 다 엮여 있습니다. 자,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주긴 합니다. 지금 수산물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또 방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기존 사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황 부진, 그러니까 배합사료가 이제 업황 부진을 이제 계속 나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었던 게 계란 가공 식재료인 액란, 요거를 만들었는데 요게 작년부터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10%가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20%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주긴 하지만 고점을 이미 오래전에 찍었습니다. 2021년도에 찍었다가 지금 거의 2년 넘게 바닥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잠깐 이렇게 머리를 좀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2024년에 조금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이제 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분기별을 확인해 보면 이 액란이 잘 팔려서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27억입니다. 그리고 앞선 2분기를 합친 숫자가 지금 1분기 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27억 정도면 지금 2023년의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정도가 1분기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바닥에 있는데
K시푸드 영향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이런 애들도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중에 하나인 한성기업.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김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고점을 이미 앞에서 2022년도에 찍고 2년 가까이 이 밑에 박스권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5,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6,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 20-30% 정도 올랐는데 단기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꼬리를 달면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윗자리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눌리는 자리를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업도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에서 흑전으로 전환을 했고 2022년도에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80억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산물 업계가 작년에 매출을 좀 만들기가 어려운 게 영업에 대한 적자가 많이 커졌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특히나 참치와 관련된 쪽은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80억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 38억입니다. 상당히 영업이익이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38억이 1분기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서 역시 이 기업도 1분기에 만들어진 게 지금 38억이면 거의 40억이라고 가까이 치면 작년에 만들었던 영업이익의 무려 50%를 1분기 만에 현재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산물, 시푸드 관련된 특히나 수산물 관련된 것들은 겨울이 영업이익이 좀 적는 좀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분기 만에 이렇게 증가한 것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성장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오랜 기간 상단이 눌려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했던 요 과정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잘 올라줄 수가 있겠죠. 지금 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이미 다른 주식들 앞서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워낙 오랜 기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두 배도 오르지 않은 지금 상태예요. 해봐야 뭐 30, 40%, 50%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이어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발맞춰서 김 수출을 훨씬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목표가 지금 1조에서 10조입니다. 근데 이걸 다 달성하지 못해서 30%만 달성한다라고 하더라도 3조 정도예요. 이런 가파른 성장세에 생산까지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김 관련주들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눌리는 자리, 전고점 라인까지 좀 눌리는 자리, 이런 라인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한성기업과 지금 이 KC피드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살짝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눌리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공략해서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의 기회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누가 발빠르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익을 좀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또 화장품과 또 피부 미용처럼 또 후발주자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이 있었죠. 이 의사록이 나오면서 또 이 금리 인하 시점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나온 이야기고 또 내용을 보면 인플레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긴축의 의사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수의 위원들이 이 다수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면서 시장에 약간의 움츠림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에서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직전 것들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됐고 최근에 미국에서 임대료 가격도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니 사실 이 부분은 그런 물가가 하향되기 전에 FOMC 의사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당장은 이걸로 인해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점만 좀 알려드리고요. 이 부분 가지고 크게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팽배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약간의 조정은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월 달에도 우리는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인 메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5월 말쯤이 되면 6월 말이 되면 우리가 일부 익절을 하고 시장의 건전한 조정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환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